해주셔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산학협력 엑스포 매칭데이 진행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라이즈 지원팀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본 이제 산학협력 엑스포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초강력 매칭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정부의 5국 3특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추어서 초강력 라이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네트워킹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습니다. 아시다시피 5국 3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수도권과 중부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5개 초광역권하고 그다음에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 자치도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신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입니다. 근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간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진행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를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접해 있는 초광역권 내에 포함시켜가지고 총 5개의 권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권역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에 계시는 타 권역 참석자분들까지도 같이 자유롭게 시간이 되시면 소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산학연 엑스포 주최 측을 대표해서 한국연구재단 김봉문 중앙 라이즈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중앙 라이즈 센터장 김봉문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 산학협력 엑스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라이즈 초강력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매칭데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본 매칭데이에 참석해 주신 17개 지자체 및 지역 라이즈 센터 관계자와 전국 라이즈 사업 수행대학 단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라이즈 연계 초강력 협업사업 수립 추진 모델을 연구하고 계시는 인제대학교 오세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금년도에 라이즈 시작하면서 현장에 많은 우려와 기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노력 덕택으로 라이즈 체계가 지역 현장에 잘 연착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라이즈 체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지역 특화 산업별로 프로젝트별 단위과제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지역 혁신에 다양한 관계자분들과 같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 주권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자치분권 기반의 5국 3특 중심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1극 체계에서 5극 3특으로의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17개 지자체별로 라이즈 기본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별, 단위과제별 라이즈 과업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추진으로 현장에서는 권역 간 협업에 대한 초강력 협업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맞추어 금일 라이즈 초강력 협업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라이즈 체계 재구조화 등을 통해 인지 향상 체계 개편 및 지산학 협력의 대폭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매칭데이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권역별 라이즈 체계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서로 간 공유하고 권역 간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포드 자동차에 창립된 헬리포드는 함께하는 것이 시작이고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며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역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권역 간 다양한 지역 혁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지역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음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칭데이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라이즈 초강력 협업을 위해서 권역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호 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지역에서 제시한 다양한 지역혁신 모델들이 우수한 성과로 연계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정성있게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연구재단 김봉문 센터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초강력 라이즈 사업 추진 모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연구재단 중앙라이즈 센터에서는 초강력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추진 모델에 대해서 전문가 정책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오늘 매칭데이를 통해서 그 연구 결과 안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구 책임자이셨던 인제대학교 오세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불빛이 너무 비쳐가지고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이 라이즈 연계 초광역 사업 설계 관련 정책 연구를 맡은 연구 책임자 겸 공동연구원입니다. 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초광역 라이즈 사업 연계는 기존에 현재 오늘 발표할 게 아까 김봉문 센터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게 오늘 논의를 위한 하나의 화두를 던지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결된 본이 아니고 교육부랑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모델이고, 오늘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더 나은 또 모델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사업 연계 초광역 추진 모델 설계와 관련해서 발표드릴 순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라이즈 사업을 하는 이유가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대학이 지자체와 연계 협력해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초광역 라이즈 사업들이 필요로 한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라이즈 사업이 초기에 시작이 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라이즈 사업의 분절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절성을 극복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재정적 효율성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이 초기부터 라이즈 사업이 시작될 때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고 이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라이즈 사업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라이즈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5개년 계획으로 17개 지자체 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라이즈 사업 컨설팅 위원도 하고 라이즈 사업 평가를 갖다가 올해 1월에 있었죠, 그죠? 1,500억 인센티브 나눠줄 때, 그때도 이렇게 제가 평가위원을 해보니까 대부분 되게 자기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 체계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초광역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광역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초강력권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지만은 이게 광역지자체장끼리의 협의라든지 시도의회 동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초광역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이런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초광역 라이즈 사업들을 추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추진 필요성과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라이즈 사업의 도입의 그 의의라든지 재정 지원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도 하지만은 기존의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이 보면은 이게 컨소시엄 형태로든지 이루어지면서 이게 초광역권 사업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8개 사업들이, 코스를 비롯한 8개 사업들이 그 라이즈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보면은 초광역권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편입이 되면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기존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은 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 5급 3특 체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초광역 라이즈 센터를 설치해서 초광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그 공약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정과제에서는 이 표현이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공약 사항에는 이 초광역 라이즈 센터를 설치를 해서 초광역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면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초광역 라이즈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와 관련해서 이 국민주권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이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공약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약집에 보면은 이제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대 비전이 회복, 성장, 행복으로 되어 있고, 특히 뭐냐 하면은 이 성장과 행복 관련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교육 분야에 이제 각종 공약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국정 과제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은 이 라이즈와 좀 연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 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요 세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정과제가 나오고, 그런 국정과제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또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 경쟁력 제고와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 그리고 세계적 연구대학 도약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즈와 관련해서는 요 네 번째 이렇게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혁신 성장의 중심 국립대 사립대 간 자원 공유를 통한 이 동반 성장의 라이즈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초강력권 단위 라이즈 센터 설치로 대학 지자체 연계를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이제 김복문 센터장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 라이즈 사업의 재구조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과제 55번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이 과제 목표도, 과제 목표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라이즈를 위한 부분 같이 여겨집니다. 이게 지역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와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과 국가 석자 교수 제도 신설, 그리고 여기 라이즈 재구조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이 5급 3특 행정 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 강화 이 부분이 돼 있는데, 이 5급 3특 행정 체제는 교육 행정보다는 지방 행정 쪽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급 3특과 연계해서 라이즈 사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서 초광역권 사업과 연계를 할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초광역권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사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시를 해봅니다. 첫 번째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 밑에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 울산권을 이 권역별로 이 광역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이 효율적인 광역교통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은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권역별 위원회가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이게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이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이게 뭐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앞에 도지사님 시절에는 좀 잘 되다가 한때 또 중단됐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그 기본 컨셉은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시의 경쟁력. 그래서 이 도시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이게 메가시티의 핵심은 의외로 이 행정 공동체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 행정 공동체의 구축이라는 게 결국에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 행정 공동체 조성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때 중단되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 이 동남권의 3개 지역이 협업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또 주민 편의를 제고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와 관련해서 17개 시도의 그 라이즈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라이즈 기본 계획을 제가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로 라이즈 기본 계획상에도 초광역권 사업들을 수행하는 이렇게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제들이 있는데 요건 예시로 몇 개를 뽑아낸 거고, 실제로는 17개 시도에서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지역사회 동반성장이라는 그 프로젝트 밑에 단위 과제로 서울지방 공유 협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학협력이나 연구개발 관련해서 경기도는 이렇게 G7을 요게 보면은 시그니처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7과 관련해서 보면은 대학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 초광역
공동 연구도 수행을 하고 인력 양성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또 보면은 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나 고도화 저런 부분도 돼 있고, 충남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이게 공유대학 모델입니다. 공유대학을 활성화하는데 타 지역도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고 권장하는 그러한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는 이제 요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그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할 수 있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이 기업이나 그 외부 대학을 경남으로 유치를 해서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 초광역권 사업은 인재 양성, 산학협력, 그다음에 기술 이전, 취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이 17개 시도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것들을 그러면은 조금 더 현 정부의 그 국정과제와 연구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엮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광역권 사업 운영 모델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와 또 대학과 지자체가 상호 논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냥 확산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확산형은 뭐냐 하면은 이 고등교육 경쟁력은 대학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이거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모델입니다. 대학이 중심대학이 이 초광역권 사업을 설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중심대학이 중심이 되는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찾아보면은 그 공유대학 모델 이런 것들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라이즈 센터는 중심대학에 대해서 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사업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모델로, 여기는 중심대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뭐 대학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지만은 이게 라이즈 센터의 역할을 조금 제한을 하고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서 이 대학의 자율성을 조금 더 부여를 해서 대학이 조금 더 초광역 라이즈 사업 설계 및 시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체 운영 모델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요거는 이제 지역 라이즈 센터가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이랑 약간 조금 틀리는데, 이제 지역 라이즈 센터가 이 중심대학을 두고 그 중심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다른 대학들을 이렇게 매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뭐냐 하면은 그 지역 라이즈 센터의 이 초광역권 사업 운영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재단 내에 있는 중앙 라이즈 센터가 적극적으로 그 협업을 해서 컨설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뭐 대학들의 참여를 보다 잘 유도할 수 있고, 또 대학과 지자체의 좀 순응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컨소시엄 유행입니다. 이 컨소시엄 유행은 현재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두 곳 이상의 라이즈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지역 라이즈 센터와 B 지역 라이즈 센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AB 라이즈 센터 중에서 한 지역 한 라이즈 센터를 그 중심 라이즈 센터로
두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느 지역에 라이즈 센터가 중심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도권 경쟁도 있을 수 있고 논란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 그 중심 라이즈 센터를 두는데 그 실무 조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 총괄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라이즈 협업위원회를 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모델은 실제 대전, 충남, 세종 그 플랫폼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좀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역 라이즈 협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디가 그 중심 라이즈 센터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위원회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수 있지만은 장점은 또 뭐냐 하면은 법령 개정이 없더라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라이즈 센터의 이 역량을 보다 더 높일 수 있고, 협업 체계, 거버넌스 구조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잘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 초광역 라이즈 센터 설치가 이제 공약 사항으로도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하는 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뒤쪽으로 제가 뺐는데, 초광역 라이즈 센터를 설치를 할 때는 한 세 가지 모델을 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초광역 라이즈 센터가 우리가 5극 3택 체제에서 근역별로 뭐냐 하면은 중심대학을 두고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급적이면 이 근역별로 하기 때문에 이 중심대학이 그 사업을 설계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초광역 라이즈 센터가 주도권을 지기 때문에 예산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라이즈 예산을 배분을 할 때 그 초광역 라이즈 센터의 일정 부분을 떼줄 것이냐, 초광역 사업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역별 라이즈 센터 위원회의 일정 부분을 그게 주고 다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게 이제 지방교육 행정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활용을 할 때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모델에 좀 착안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때는 초광역 라이즈 센터가 이렇게 인류행은 굉장히 많은 주도권을 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 라이즈 센터에서 크게 원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유행은 그 지역 라이즈 센터에다가 사업비를 교분을 하고, 지역 라이즈 센터가 보다 더 이렇게 주도권을 지는 광역 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지역 라이즈 센터가 그 핵심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이게 많은 대학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 라이즈 센터의 역량이라든지 초광역 사업 설계를 및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초광역 라이즈 센터가 이제 지역 라이즈 센터를 뛰어넘어서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중심대학을 설정을 해서 초광역 라이즈 사업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국정과제를 갖다가 수행을 할 때 국정과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AI 3대 강국을 위해 우리가 실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조금 더 신속하게, 그리고 조금 더 성과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내기 위해서 아예 그 지역 라이즈 센터를 뛰어넘어서 라이즈 센터가 초광역 라이즈 센터가 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이 국정과제 효율을 기하고 성과 관리에 굉장히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광역 라이즈 센터가 그 광역 사업을 초광역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배분권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현재 대학 재정 지원 방식과 조금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초광역 라이즈 사업 그 수행을 위해서 어떤 모델이 적절할 것인가를 조금 그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교육부랑 논의를 해서 이런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그 초광역 라이즈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유행의 이 초광역 라이즈 센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초광역 라이즈 위원회도 역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역 라이즈 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역 라이즈 위원회를 원용을 해서 초광역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 운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럴 때 초광역 라이즈 위원이 누구가 되느냐, 또 어떤 지자체장이 또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쉽게 잘 이루어지기가 용이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광역 라이즈 사업은 우리가 그 라이즈 사업을 설계를 할 때 분절성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은 인재 양성이라든지 산학협력이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초광역 라이즈 사업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초광역 라이즈 사업 수행을 위해서 라이즈 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해간다 그러면은 이 초광역 라이즈 사업의 수행을 통해서 뭐 지역 혁신 생태계를 갖다가 조금 더 진전 혁신할 수 있고, 또 대학의 소멸이라든지 인구 소멸, 또 지역 경제 발전에도 보다 더 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라이즈 체계가 지역 간 장벽을 넘어가지고 또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신 인제대학교 오세희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초광역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5년도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초광역 부분에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그 충남대학교 한영수 공유대학 운영센터장님의 그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칭 대회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공유대학 운영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교수 한영수입니다. 네. 저는 오늘 초광역 협업 기반 DSC 공유대학 구축 및 지속 운영을 위한 성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공유대학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약 20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대학 경쟁력의 강화 및 학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내 대학 간의 복수하기를 허용하고 공유대학에 대한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서울에 있는 약 23개의 대학들이 서울 공유대학의 플랫폼을 통하여 학점 교류 방식의 공유대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유대학의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2년 만에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인 RIS 사업이 연차별로 약 9개의 사업으로서 시작되게 되었고 9개의 RIS 사업단에 공유 대학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RIS 사업 하에서의 공유 대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 대학으로 발전되었고 일부 공유 대학은 저희를 비롯하여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RIS 사업단이 지역 기반의 공유 대학이었다면 2021년에서는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의 사업이 시작되면서 각각의 첨단 분야별로 AI라던가 반도체, 미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수도권의 대학과 비수도권의 대학 그리고 전문 대학까지 아우르는 공유 대학들이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공유 대학들이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고 2025년에 라이즈 체계 하에서도 많은 라이즈 사업단이 공유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 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하나의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DSC 공유 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SC 공유대학의 DSC가 무엇의 약자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DSC 공유대학의 D는 대전광역시, S는 세종특별자치시, C는 충청남도로서 저희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RIS 사업단을 통하여 구축된 공유대학입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의 RIS 사업단은 3개의 지자체가 24개의 참여대학과 함께한 이미 메가 크기의 공유대학으로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대학에서 가장 자랑하는 점은 이 공유대학은 RIS 플랫폼 공유대학 중에 공동학위를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수여하여 공유대학 기반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 모델을 완성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공유대학의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학교의 과목을 몇 과목 듣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공유대학에 입학을 하고 입학을 한 후에 약 36학점의 전공학위를 듣고 그 전공학위를 통하여 복수학위까지 정식으로 취득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희 DSC 공유대학은 2021년에 시작되었고 2022년부터 22년, 23년, 24년 3개년 동안 학생들을 모집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학생들은 2년 동안 36학점의 학점을 듣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24년에 학생을 선발하였는데요. 이 RIS 사업이 돌연 24년에 종료되면서 24년에 선발된 학생들이 25년에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세종, 충남의 라이즈에서는 라이즈 지원 전략 하에 그 초광역 과제의 모습으로 이 저희의 DSC 공유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5년에 운영되고 있는 DSC 공유대학은 RIS 사업의 우수 성과인 DSC 공유대학을 라이즈 체계 하에서도 초광역 차원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완성된 교과 과정 공동 운영 모델을 각 지역의 라이즈 체계 하에서도 이 성과로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인재 공동 양성과 정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초광역 협업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DSC 공유대학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S 사업하에서의 DSC 공유대학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대학교육혁신본부 하에서 2센터, 1실, 총원이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단 하에 운영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고 예산도 굉장히 크게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서 라이즈 체계에서는 예산이 약 20%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지역 혁신이나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감소시키고 1센터 총원 12명으로 구성하여 현재는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학사 운영 그리고 공유대학 중심의 업무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년 동안 공유대학을 운영하면서 많은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중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뽑아서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그런 운영이 가능하게 한 것은 대전, 세종, 충남의 라이즈 그리고 시도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초광역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RIS 사업단의 그런 사업을 라이즈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이즈는 단일 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개의 지자체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DSC 공유 대학에 있어서 대전시의 라이즈 비용은 대전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되고 세종시는 세종 그리고 충남도는 충남의 학생에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저희 DSC 공유 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라이즈의 전면적인 협의가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24년 8월부터 지자체와 그리고 플랫폼 간의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5년 3월부터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5차 년도에 DSC 공유 대학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세 개의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성장과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으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RIS 교육 성과 포럼, 미래 전략 산업 발전 포럼, 그리고 지자체 대학 간 동반 협력 포럼이나 DSC 지방시대 포럼 등과 같이 다양한 포럼들, 모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계속해서 살려나갈까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SC 공유대학의 모습을 조금 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RIS 사업화에서의 저희 공유대학의 활동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학생은 1, 2학년 때 자기들이 속한 대학에서 1, 2학년을 보내고 3, 4학년에서 공유대학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대학에서 3, 4학년 동안 36학점 이상의 학점을 듣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입학을 신청하지 않은 24개의 참여 대학의 모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와 같은 과정도 함께 개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이나 전문대 재학생, 이공계 및 취업자 그리고 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에는 DSC 공유대학의 운영을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RIS 모델을 활용하되 학부 공동 학위형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은 타 과제와 연계하여 운영을 하거나 또는 종료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존에 운영하였던 8개의 모든 융합 전공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졸업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DSC 공유대학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다양한 대표 성과와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간의 공유 기반으로 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의 RIS 공유대학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학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수자, 학생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학사 지원팀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즉 강의 개설, 수강 신청, 수강 학업 그리고 강의 평가 및 성적 관리, 졸업, 학위 수여까지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DSC 공유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24개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충남대학교 교수로서 제가 충남대학교의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모든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DSC 공유대학의 플랫폼에서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DSC 공유대학에서 자랑하고 있는 제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도화에 대한 부분은 24개의 참여대학의 모든 학교의 학칙을 변경해야 된다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2년 정도 걸려서 그 모든 과정들을 바꿨고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장에 자기 학교의 총장 직인과 그리고 총괄대학의 총장 직인을 함께 받으며 공식적인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약 4회의 졸업식을 통하여 58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400여 명의 학생들이 2026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25년 8월에 충남대학교에서 있었던 DSC 공유대학 공동학위 및 우수 학생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의 사진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 공유대학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 등에 취업한 학생들을 우수 사례로 뽑아서 표창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공유대학의 교육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대학의 참여 학생 수를 연차별로 공동 교과목 수, 그리고 수강생 수, 강의, 평가 점수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RIS 사업이 라이즈로 바뀌면서 지원 예산 축소 및 25년도에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으로 줄어든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대학과 대학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공공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플랫폼으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오픈 캠퍼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픈 캠퍼스 사업은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RIS 사업 그리고 라이즈 체계 사업에까지 연결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유대학에서 하고 있는 오픈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기관들, 한국서부발전, 가스공사, K워터, 조폐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 기관들에 참여하여서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기관에 가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약 6년 동안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1,300명의 학생이 오픈 캠퍼스에 참여하여 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 캠퍼스의 사업은 학생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도 좋은 성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예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이 24개 참여대학의 오픈 캠퍼스를 운영한 성과를 통해서 공공기관 최초로 산학협력 우수기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산학협력 우수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다양한 대출 규제라던가 국가로부터의 규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고 많은 베니핏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DSC 공유대학에서는 학생 교육과 그리고 기업 간의 연계에 대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지금 교육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인 KT와 함께하는 AI, DX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을 개설하였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교과목으로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KT의 재직자들과 저희가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시범 사업 그리고 며칠의 그런 기업 연계 캠프 등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인기가 좋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에이스 베이직이나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같은 자격증을 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더니 한 120명의 참여자 중에서 자격증 합격률이 약 5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교과로 운영을 했더니 참여한 1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80% 이상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25년에도 이 과목이 지금 DSC 공유대학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T와 함께하는 교육 과정의 운영의 성과로서 많은 학생들이 KT 연계 과정 이수 후에 KT에 취업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수강 신청이 오픈되는 순간 거의 다 없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베이직 과정뿐만이 아니라 심화 교육 과정까지 만들어서 현재 25년 2학기에는 2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T에서는 이 과목을 DSC 공유대학과 함께 운영하면서 그냥 민간의 자격증이었던 에이스 베이직이나 에이지 어소시에이트를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기업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재직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KT의 재직자들은 이 중부권 지역의 대학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기업 연계 오픈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약 3개월간 KT에 있는 재직자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것을 경진대회에 내서 상을 받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인데 학생들과 그리고 재직자들이 좋은 경험으로서 그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류 방안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C 공유대학은 최초에 5개년으로 계획이 되면서 1단계는 공유대학 구축 및 운영, 그리고 2단계는 공유대학 모델 확산을, 그리고 고도화를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다행히 이 RIS 사업을 라이즈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 간의 벽을 허물고 성과를 지속하여 초강력 협약의 공유대학 모델을 통해서 또 라이즈의 성과에도 조기 달성하는데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DSC 공유대학은 그중에 이미 대전, 세종, 충남의 3개의 지자체들이 함께하는 공유대학으로서 운영을 하였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2021년, 22년 등 초창기에는 저희 3개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24개 학교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정말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열심히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RIS 사업단 평가에서는 항상 C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억울했지만 저희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의 지자체를 같이 움직이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평가에는 당연히 불리한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방향이 또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것에서 조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통해서 지역의 이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주체인 대학, 지자체, 지역혁신기관들을 모두가 좋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인재 정착을 유도하고 초강력권 협력 기반의 클러스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5년 9월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5극 3특의 국가균형 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라이즈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개편 및 초광역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광역 인재 양성 사업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가 공유대학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메가 공유대학은 지역 거점 중심 공동 교육 과정 개발, 운영, 그리고 인프라 공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메가 공유대학의 모습을 운영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간에 RIS 사업이 끝나면서 문을 닫을 위기도 한 번 있었지만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 저희의 운영 노하우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 등이 앞으로 메가 공유대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남대학교 DSC 한영수 교수님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RIS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재단 우리 부서에서 RIS 사업을 담당했었고, 저희가 이제 DSC 그 공유대학 발전 모델이 진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RIS DSC 같은 경우는 대전, 충남, 이제 세종 3개 광역시도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 기관에서 보기에는 소통이나 행정 관련된 그 재정 지원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잘 극복하시고요. 마지막 종합평가 하실 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고 평가위원님들이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그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좌정하신 이제 그 패널 내에서 권역별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여해주신 이제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 본 행사에서 공유해주신 그 추진 모델,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디어 질의, 발전 방향, 그다음에 재원 등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거나 공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통이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그 사전에 미리 도움을 요청드렸던 권역별 라이즈 센터장님께서 좌장으로 소통을 주관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예, 각 센터장님께서 이제 그룹별 소통 진행을 부탁드리고 그 센터장님들 말씀에 따라서 참석자 분들께서는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룹 내 이제 상호 소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16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